올해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일어나는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상간에는 어대프,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푸틴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 없이 푸틴이 당선될 경우에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되고요. 한 번 더 출마해서 연임한다면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무려 36년을 집권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푸틴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러시아를 통치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운빨이 기가 막혔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한 직후 러시아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요.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은 친서방 노선을 탔죠. 가격이 자유화됐고 국경이 열렸죠. 국영 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옐친 측근들이 부정부패가 심각했고요. 마피아를 비롯해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초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나서 예금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요. 1992년 1년간 물가 상승률이 무려 2,500%를 넘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0만 8,000%에 달했습니다. 자, 서유럽처럼 풍요로운 생활이 보장될 줄 알았던 러시아 국민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이럴 거면 차라리 소련 시절이 낫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이 집권한 2000년 이후에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2000년대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원유 생산 국가인 러시아에 호재로 작용한 것이죠. 나라의 살림도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옐친의 집권 마지막 해인 1999년에 1인당 GDP가 1331달러였는데요. 푸틴 집권 2기 마지막 해인 2008년, 그러니까 10년 뒤에는 무려 11,635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무려 9배, 10배에 달하는 수치죠. 특히 푸틴 집권 1, 2기에는 경제 성장률 연평균 7%대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들도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죠. 식료품이 부족해서 이틀에 한 번 밥을 먹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제품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 푸틴 하면은 경제 성장이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힌 것입니다. 또 푸틴이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을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것입니다. 자, 푸틴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푸틴의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시죠? 영하 20도의 얼음물에 들어가고 알몸으로 말 타고 유도도 하고 잠수함도 타고 전투기도 모는 사진이요. 자, 이런 모습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상남자, 마초, 스트롱맨 이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인데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술에 취해서 사고만 치고 다니던 옐친에 비해서 푸틴은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외치면서 이런 강한 전사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언론을 자신의 강한 이미지를 쌓는 데만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재자답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방송사는 정부가 경영을 장악했거나 아니면 사주가 친정부 인사가 아니면은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언론 통제는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쭉 차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 국민들은 거의 유일하게 차단되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뉴스를 접한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했습니다. 나발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나 하면요. 개인 유튜브와 트위터를 통해서 푸틴의 비리를 폭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조 6천억 원짜리 초호화 비밀별장을 폭로하기도 했고요. 푸틴의 최측근들의 부패를 폭로해서 반정부 집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었죠. 독극물을 탄 홍차를 마시게 하거나 독침을 쏘기도 하거나 총에 맞거나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등 참 그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에만 의문사한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민심이 떨어질 때마다 푸틴이 꺼내는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인데요. 이상하게 전쟁만 하면은 푸틴의 지지율이 떡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3월 크림반도 병합 이후부터는요, 줄곧 80%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요, 무려 20% 급증해서 이를 한 번 더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근데요, 왜 전쟁만 하면 푸틴의 지지율이 떡상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사실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인식에 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패배감이 국가적 컴플렉스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카리스마를 앞세워서 권위주의적 행보와 보전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는 푸틴의 모습은 마치 열강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러시아인들의 욕구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전쟁으로 날아갈 줄 알았던 러시아 경제가 고공행진한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에는 물론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한 30, 40% 뛰었고요. 주가는 30% 이상 폭락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환율도 안정세를 찾았고요.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3%대를 찍었습니다. 실질 임금 상승률도 10% 이상 되었죠. IMF에서는 2023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3.0%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서방에서 러시아산 석유, 가스 수입 금지, 해상, 육상, 운송 제한, 글로벌 기업 탈출 같은 다양하고 강력한 제재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올해에는 3.5%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서방의 제재에도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대체 시장을 잘 찾았다는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배럴당 최대 60달러로 러시아 원유 가격의 상한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값이 싸진 러시아산 원유의 약 90%를 서방의 상한제를 지킬 필요 없는 인도와 중국으로 수출해버렸습니다. 또 EU는요,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그러니까 PNG 구매를 중단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보복 차원에서 공급 중단으로 맞대응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에너지원이요, 러시아 천연가스예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공급이 중단되니까 에너지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다 못한 EU의 일부 나라들은 이 가스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국 러시아산 LNG 구매가 2021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재를 가했던 EU 서방이 푸틴 주머니에 돈을 콕 하고 찔러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쟁만 하면 지지율이 오르고 경제도 성장하니까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번 대선에서 푸틴이 당선된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건 기정사실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큰 영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3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0%를 웃도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시세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결국 수입을 하니까 국제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가격이 따라서 오르는 거예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정도 상승하면 국내 전체 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이 약 0.64% 상승한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의 물가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상당히 높아진 글로벌 안보 불안이 기회로 작용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 산업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휴전 상태 분당국인 대한민국은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대량 생산하고 있죠. 어부지리로 해외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경제 상황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무려 8%에 근접하면서 금리는 16%까지 인상됐습니다. 만일 또 전쟁을 위해서 추가 징집을 할 경우에는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 11월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 푸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앞으로 러시아는 어떤 운명에 처해질까요? 자, 오늘 러시아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